이번 글은 부동산을 비롯해 자산과 관련 있는 글이 아니라 2030 청년 세대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시절 지난 꼰대의 글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귀담아 들을 대목도 있을지 모르니 젊은 세대는 한 번쯤 읽어주기 바랍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더딘 소득 증가, 취업난 등으로 2030 세대는 상심이 깊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2022년 대선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현재 한국의 전체 인구 5,160여만 명 중 60대 이상은 1,315만 명입니다. 2030 세대 인구는 1,325만 명으로 60대 이상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20세 미만은 840만 명에 불과합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2021년 이후 한 달 평균 10,000명씩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지만 50대들이 한 해 80여만 명씩 60세 이상으로 편입하게 돼 내년쯤이면 60대 이상이 2030 인구수를 추월할 것입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국한하면 한국의 60대 연령층 대다수는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아파트 신규 매수에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나 각종 통계를 보더라도 60대 이상은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극에 달해 각종 부양책을 펴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에서 48만 명이, 4050 세대에서 96만 명, 40세 미만에서 17만 명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48만 명 중에서도 60에서 69세가 30만 명이나 됩니다. 4050 세대 96만 명 소유자 중에서도 50대에서만 54만 명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기를 지나면서 60대 이상과 50대 후반의 상당수가 아파트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수요는 생산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난 7, 8년의 상승기 가운데 어느 해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노무현 정부 말기 폭등의 정점이었던 2006년 하반기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60대가 당시 4050 세대로서 지금의 4050 세대가 2040 세대로서 생산 가능 연령대에 폭넓게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5년 전에는 서울 아파트 숫자가 지금보다 40에서 50만 가구가 적었습니다. 2030 세대는 높은 집값이 다소 억울할지 몰라도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최소한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60대 이상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신에 맞는 부동산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인구가 줄더라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해 주택수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국내 1인 가구의 상당수가 노후 사별이나 이혼, 취업으로 인한 가구 분화입니다. 이들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경제적 능력이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60대 가구주 증가는 주택시장의 다이내믹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부동산 가격 유지 내지 부양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으나 그 시효는 2에서 3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30 세대는 앞으로 매비 부모가 순차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아파트만 매수해도 될 것입니다. 인구별 서울 아파트 보유 현황을 보더라도 30대 인구의 15만 명이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대는 주택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뒤를 받쳐줄 수요가 매우 한정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나마 가격 유지가 가능할 지역인지 가격이 합리적인지 요모조모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은 주택 공급이나 부동산 부양 목적뿐 아니라 세수의 증대, 경기 방어, 부채 이전을 통한 성장률 견인 등 다목적 포석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중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따라 금리 인상 인하를 반복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금리로 갈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 및 상위 개발도상국의 자연인구 증가가 멈추고 우루과이 라운드로 시작된 세계화가 축소됨에 따라 지난 30에서 40년 같은 물가 안정과
상대적 저금리가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화 이후 세계 경제는 지역과 시차 없이 성장했고 그에 따라 잉여 자산 쌓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반세기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주요국 베이비 부머들이 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결국 미래 세대를 보고 정치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 세계 주요국은 자국 베이비 부머가 사라진 뒤 미래 세대인 2030 세대들에게 자산의 가치보다는 노동의 가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 전후로 세계 각국은 빚으로 성장하며 인플레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 내지 훼손을 통해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연금, 보험 등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미래 가치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베이비 부머가 사라진 뒤 이 같은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미래로 급격한 고령화로 시름 깊은 일본을 지목합니다. 한반도와 비슷한 규모의 국토와 인구, 한때 유럽 제2의 공업국가로 만만치 않은 성장을 했던 이탈리아가 고령화로 어떤 사회 변화를 맞았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2030 세대 당신들에게는 아직 가야 할 세월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